네, K-이노베이션 31회 한국은 기업가용 국가인가. 우리가 한국 경제 같은 경우를 개발 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벨롭멘털 스테이트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연대 뭐 이런 얘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한국 경제는 이제 61년서부터 5차 5년 경제계획 5개년 계획 이런 거를 해서 이제 계획경제 방식을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경제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개발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어떤 번역가들은 이제 발전국가라고 하는 표현도 쓰는데요. 경제학에서 이제 개발국가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한국과 일본이죠. 그래서 목표 지향형인 경제 계획을 세우고 한국의 경제기획원이나 일본의 뭐 미티나 이런 데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 대기업 중심, 네, 특히 이제 수출 대기업 중심의 그런 지원 전략을 썼고, 이것은 이제 뭐 관치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정부가 수없이 많은 중소기업을 통제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를 뭐 지원하고 이런 거보다는 대기업 하나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니까 몇 개 대기업에 그렇게 큰 과제를 주고 거기다가 이제 자원을 몰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무부가 뭐 그냥 엄청난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그 공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난 시간에 마리아나 마츠카토는 기업가용 국가, 그래서 국가가 혁신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창조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미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아는 거하고 지금 굉장히 새로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여태까지 국가지도형 성장 전략 하게 되면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이것은 이제 한국이나 일본 같은 그런 아시아 국가의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 얘기는 뭐냐면 그게 아니다. 미국이 바로 이렇게 국가주도 성장을 이룬 나라다. 이런 얘기고요. 이것을 이제 정리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프레드 블락이라고 하는 분이 여기 이제 Swimming Against the Current, 이게 이제 조류를 거슬러 올라간다는 얘기죠. 조류를 거슬러서 수용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학계의 일반적인 생각하고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미국이 개발 국가였다. 이분도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통념이 있잖아요. 그동안의 통념은 미국은 저 동아시아 국가하고 한국이나 일본하고 완전히 다른 국가인데, 시장 경제에 어떻게 보면 핵심 같은 국가인데 그걸 어떻게 같은 국가로 그걸 그렇게 범주에 넣느냐 했더니 이제 이분이 얘기를 하신 거죠. 개발 국가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개발 관료 국가, 디벨롭먼털 뷰로크라틱 스테이트가 있고, 개발 네트워크 국가, 디벨롭멘탈 네트워크 스테이트가 있다. 그걸 DBS, DNS. 그래서 미국은 개발 네트워크 국가고, 그 특징은 분산형 산업 정책, 그 다음에 목표 지향형 공공투자. 분산형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과 같이 저렇게 계획 경제하듯이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개발국가였기 때문에 그 개발국가에 그 찬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국가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공이 있고 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공을 살리고 과를 죽여입으면 되잖아요. 미국이 했던 것처럼 국가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그동안에 이제 패스트 팔로워,
빠른 추종자의 역할에서 이제 경제가 성장하다 보니까 선진국에 거의 다가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두에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혁신국가가 돼야 되는데 그 혁신국가를 지금 못 넘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개발 네트워크 국가와 개발 관료 국가의 차이는 뭐냐? 커뮤니티를 굉장히 이분들이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커뮤니티가 있다. 그리고 이 인적 자원에 투자를 해서 이 그 고급 인력들의 커뮤니티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정부가 그 인력들을 잘 사용할 때 그때 이제 개발 네트워크 국가는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한국은 인적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국가예요. 그래서 전제 조건은 만족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한국이 개발 관료 국가에서 개발 네트워크 국가로 가자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표에 자원을 집중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신기술이 나와서 인공지능이다. 뭐 차세대 반도체다. 뭐 이런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기술들에서 우리가 경쟁을 하려면 그것들을 목표를 삼고 그리고 개반형 참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스타트업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동안 안 됐던 거죠. 그러면서 정부는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가진 그 기업들과 이렇게 브로커리지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조정하고 에러를 해결하는 것. 바로 이 모형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다파의 모형이죠. 국방고등과학기술연구원 네, 그 이제 기획국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 다파라고 이제 미국의 국방부에 있는 그 연구인데 거기는 이제 민간하고 그렇게 협업을 잘 한다고 얘기를 했죠. 거기서 취한 게 바로 이 개발 네트워크 국가의 이런 역할들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 네트워크 국가를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분산형 산업 정책, 이제 한국과 같이 그런 집중형이 아니라 시장 경제의 각 기업들이 중심이 되면서 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정부는 한 단계 앞서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이 뭐 예를 들면 이제 아폴로 계획 같이 문샷과 같은 아주 획기적인 굉장히 위험한 그런 투자들 민간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투자들을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평가 기반 공공정책. 한국의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거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평가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개발 관료 국가였다. 우리나라는 개발 네트워크 국가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마츠카토가 얘기하는 기업가형 국가다. 해서 이제 제가 이게 이제 바로 저의 가설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복합형 개발 국가로 발전을 했다. 그러니까 한국이 개발 네트워크가 완전히 없었던 것이 아니다. 네. 그 앞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 중에 여기 참고 문헌이 있어요.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한국이 바로 이 디벨롭먼털 개발 국가에서 네트워크 국가로 간 사항들이 있다. 그것이 지금 이제 우리 정보통신 분야에서 바로 이런 게 가능했다는 거죠. 김대중 정부에서 우리 정보통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그 정보통신을 위해서 팀을 짜서 이제 민간과 정부가 함께 협업을 해서 지금 뭐 3G서부터 5G 이렇게 앞서가서 한국이 굉장히 빠르게 이 선점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개발 네트워크 국가로서의 성과를 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얘기는 우리 중앙집중형 관료국가의 폐해가 여태까지 있지만 목표 지향형 산업정책이라든가 동기부여형 산업정책 여기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고 이것이 사실의
사실은 이제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의 그 토대가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관료들은 관료대로 안정형 관료국가.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관료들은 자기 그 기득권 챙기기에 바쁘고요. 그 혁신 생태계 조성에 대해서 성과를 내지를 못했고 성과 평가를 거의 지금 하지 않고 있고 미국에서는 평가를 어떻게 하냐고요?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네. 미국에서는 여러 기관에서 그 돈을 써서 어떠한 성과가 나왔는지를 계속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평가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지금 이제 국회에서 이거를 이제 그 결과들을 갖다 보는 거고요. 그것도 국회가 필요로 하게 되면 그런 걸 또 요구를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돈을 쓰는 것이 성과로 생각하는 우리 관료들, 이게 굉장히 큰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부 경제정책을 성과평가를 하자. 우리는 하여튼 우리 잠재 능력이 무한한 국가다. 인적 자원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살리고 있지 못하고 선진국 못하게해서 지금 거기서 주춤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혁신 주도형 기업가형 국가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은 우리가 네트워크를 만들지 못해서 그런데 이 민간에 계신 분들도 이 네트워크를 이해를 못 하셔요. 제가 이게 아주 갑갑한 일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세계 최고 속도로 성장한 데는 우리의 저력이 있다. 우수한 인적 자원과 관료들의 우수함, 그 관료들도 아주 우수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개발 네트워크 국가 방식으로 우리는 여태까지 빠르게 성장을 해온 것이다. 거기에 이제 단점이 있었다. 관치라든가 정경유착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제외를 시켜놓고 나면 우리가 이제 개발 네트워크 국가의 그 특징들을 잘 살리면 한국 경제는 새로운 혁신 국가가 될 수 있다. 이것의 핵심이 이제 개방형 혁신, 오픈 이노베이션이죠. 이런 얘기들을 안 하니까 국내에서 이게 확산이 안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한국 경제가 쉽게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기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